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선생님과 6단원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본 경험을 떠올리는 공부를 함께 해볼 거예요. 국어책 186쪽에서 191쪽입니다.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일어난 일을 살펴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자아이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친구랑 같이 운동장에서 노는데 내가 넘어졌다. 친구가 나를 부축해 주었다. 친구에게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여기 친구는 친구랑 운동장에서 노는데 내가 넘어졌더니 친구가 부축을 해주었대요. 그래서 지금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우리 어떤 방법으로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말로 우선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고마워. 친구가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친구가 네가 어떻게 해줘서 정말 감사했어. 기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는 편지를 쓸 수가 있겠죠? 내가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손으로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쓸 수 있겠죠? 편지를 써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6단원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에서 배울 내용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게 가장 배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공부에 앞서서 승희가 쓴 일기를 한번 읽어보고 승희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기를 썼을까요? 약속. 오늘 유빈이랑 놀이터에서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일주일에 하루만 놀 수 있는 날이라 기분 좋게 나갔는데 유빈이는 3시 30분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내가 10분 늦었을 때에는 나한테 화를 내더니 자기는 30분도 넘게 늦는다. 여기 친구가 유빈이랑 만나기로 했었는데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노는 날이었나 봐요. 정말 귀중한 날이었죠. 그런데 유빈이가 3시 30분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유빈이는 이 친구가 10분만 늦어서 엄청 화를 내더니 자기는 늦었다는 이런 일기를 썼어요. 우리 친구들도 일기 잘 봤죠? 그럼 우리 승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유빈이는 10분만 늦어도 뭐라고 하더니 자기는 30분이 늦었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우 속상할 것 같아요. 자기는 오늘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노는 날인데 유빈이가 나오질 않았어요. 30분 동안. 그리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유빈이는 자기가 늦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승희가 늦었을 때는 엄청 뭐라고 했었나 봐요. 그죠? 우리가 일기에 이런 기분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승희의 입장에 대해서 유빈이에게 한번 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승희는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했어요. 그럼 유빈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내가 10분 늦었을 때 나한테 크게 화를 내더니 너는 30분이 넘게 오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어. 너도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그죠? 자기는 10분 늦었을 때 화를 내더니 30분이 넘게도 안 왔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니까 약속을 좀 잘 지켜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나도 약속을 잘 지켜야 하지만 너도 다른 사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승희도 지난번에 10분을 늦어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죠. 하지만 유빈이도 그 승희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시간, 서로의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본 경험을 떠올려보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가와 나와 다와
라에서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서 빈칸에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상대에게 전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죠? 우리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이런 마음들이 있죠. 기쁜 마음도 있겠고 슬픈 마음, 고마운 거, 미안한 거,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격려하는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림 가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라를 살펴보고 그림 속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른과 아이가 서로 뭐를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자, 어른이 지금 이 아이 집에 음식을 갖다 주러 온 장면인 것 같죠? 그런 상황이고. 자, 두 번째. 멀리 친구가 기다리고 있나 봐요. 손을 흔들고 있어. 근데 여기 친구는 땀이 많이 나도록 달려가고 있죠. 뭔가 시계도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약속 시간에 약간 늦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다. 가을 현장 체험학습이에요. 지금 친구들의 얼굴이 어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다들 가을 현장 체험학습을 되게 반기는 그런 환한 표정입니다. 라.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친구는 너무 아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병문안하러 왔나 봐요. 지금 병문안하러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 4개의 그림 속 상황을 같이 이야기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 가에서 라까지의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면서 알맞은 말을 찾아서 빈칸에 써보겠습니다. 자, 보기가 4가지 있어요. 첫 번째, 와, 신난다. 두 번째, 고맙습니다. 세 번째, 정말 미안해. 네 번째, 빨리 나아야 해. 이 4가지의 말이 있는데요. 자,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아까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죠? 음식을 주러 오신 분과 그 다음에 음식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자, 우리 감사하겠죠. 어른이 음식을 주시면. 그럼 우리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 다음, 자, 약속 시간에 늦어서 급한 친구예요. 친구한테 가야 돼. 자, 약속 시간이 늦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지? 미안하거나 또는 내가 잘못했네. 친구의 시간을 내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렇죠. 정말 미안해. 사과를 해야겠죠? 그 다음, 자, 가을 현장 체험 학습에 가는 친구들이 너무 신난 표정이야. 신난 표정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 와, 신난다. 신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자, 아픈 친구에게 병문안을 갔네요. 자, 친구가 아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주면 좋을까? 맞습니다. 빨리 나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그림 가와 라의 인물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하며 우리 또 그림에서 또 다른 표현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고맙습니다 였는데 또 고맙습니다 말고 어떤 표현을 쓰면은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친구한테 지금 약속 시간이 늦은 거였죠? 우리 약속 시간이 늦어서 미안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다음번엔 약속을 꼭 지킬게. 내가 늦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 가을 현장 체험 학습에 가게 됐어요. 정말 신나는 표정들이죠? 그럼 우리 또 신난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기쁘다. 정말 기뻐. 정말 신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친구가 아파서 위로하러 간 그런 장면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파서 걱정되기도 하겠죠. 아, 빨리 나섰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위로하는 말을 써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자시 수업이 끝났어요. 잠깐 휴식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먹고, 그러고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푹 쉬었나요? 그럼 우리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카드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혹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침 2의 감정카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가 다 끝났으면은 어떻게 놀이를 해야 되는지 순서를 말해 줄게요. 자, 첫 번째로 감정카드를 뒤집어서 글자가 보이지 않게 쭉 쌓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 감정카드를 집을 차례를 정해요. 가위바위보도 좋고 아니면은 친구가 누가 먼저 할지 서로 정해서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첫 번째 차례인 친구가 맨 위에 놓인 감정 카드를 집어서 쓰인 감정을 확인해요. 아, 어떤 감정인지 자기만 우선 그 감정 카드를 보고선 확인을 합니다. 자, 감정 카드에 쓰인 감정을 언제 느꼈는지 또는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요. 그 감정 카드는 아, 이건 어떤 감정 카드예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언제 또는 언제 느낄 수 있는지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설명을 듣고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추는 거죠. 자, 그 친구가 설명한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맞추는 겁니다. 아, 즐거움, 슬픔, 화남,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으니까요. 자, 감정 카드에 쓰인 감정을 먼저 말한 가족이나 친구한테 친구가 그 감정 카드를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맞췄으면은 가져가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차례대로 놀이를 진행하고요. 우리 혹시 뭐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싶으면은 자, 계속 게임을 해서 놀이를 해서 감정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면 좋겠고, 아니면은 감정 카드를 다 쓸 때까지 해서 서로의 숫자를 비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감정 카드 놀이를 하고 옵시다. 자, 카드 놀이 잘 했나요? 자, 규칙을 여기다 좀 추가해서 더 재밌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끝나면 한 번 더 감정 카드 놀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본 경험을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학을 가는 친구에게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어. 자,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또는 아침에 봉사하시는 녹색 어머니 회원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 자, 녹색 어머니 회원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겠고,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잘 풀려서 짝에게 기분이 좋다고 말했어. 아, 내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서 옆에 짝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나 봐. 기분이 좋다고. 자, 혹시 여러분들도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생에게 청소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 자, 동생이 청소를 도와줬대요. 그래서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전할 수가 있겠고, 친구에게 심심할 때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 아, 내가 심심할 때 친구가 같이 놀아주면 정말 고맙죠. 그럼 나의 고마운 마음을 말할 수가 있겠고, 학교에서 다툰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어. 자, 우리 학교를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때도 있지만 싸울 때도 있어. 그럴 때 혹시 싸우면 되게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럼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나의 마음을,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보고 자신이라면 넘어진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한번 교과서에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졌어. 우리 달리기를 하면은 막 빨리 뛰어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 친구가 거의 이기다가 넘어졌네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이 넘어진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교과서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달리기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앞에 나온 그림을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 명이 달리다가 한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친 데는 없니? 너 아까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다친 데는 없니?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전할 수가 있겠고, 넘어져서 너무 아프겠다. 넘어졌잖아요. 우리 달리기를 막 빨리 뛰다가 넘어지면은 정말 아프죠. 아프겠다. 괜찮니? 이런 걱정의 말. 또는 너 정말 많이 아프면은 가방 내가 들어줄게. 친구를 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상을 떠올리고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할 때는, 자, 어떤 때 멈추냐면, 화가 났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멈출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내가 나의 마음을 이 말을 할 때 상대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상대의 마음 아무 상관없이 나의 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말들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글을 한 번 더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마음을 한번 다 공부했으니까 그 마음을 전하는 글을 한번 써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한번 더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나요? 그럼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도 6단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